안녕하세요. 내일 쇼쇼쇼 박경아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2주 동안 제가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식배움부터 해서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1, 2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기존 했었던 것들 좀 압축해가지고 보여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고, 오늘은 다시 이어서 제가 창업 프로세스 10단계 중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브랜드 컨셉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과정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거기 사업계획서 안에 사실은 브랜드명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까지 정하기에는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사업계획서 먼저 작성하시고 그 이후에 브랜드 컨셉을 한번 자세하게 잡아보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컨셉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이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정말 브랜딩 할 수 있나? 내 샵을 브랜딩 할 수 있나? 아마 거기서부터 원장님들이 창업하시면서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내 샵을 최소한 이 동네 안에서는 브랜딩 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여기 반경 몇 킬로까지 내에서는 브랜딩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컨셉을 잡을 때 좀 중요한 거 세 가지 요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죠. CI, BI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샵을 정할 때 샵 이름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샵 이름을 정해놓고 샵에 대한 로고 이런 것들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회사를 대표하는 간판과 같은 것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명함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당연히 간판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샵 이름에 대해서와 로고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고 어떤 톤으로 어떤 컨셉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샵 이름은 뭐 귀엽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트렌드에 맞는 웰빙 스타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고품격 스타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로고 내용도 로고 모양도 달라요. 글씨체 모양 로고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죠. 왜냐하면 귀엽고 좀 아기자기한 그런 컨셉으로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샵 이름도 뭐 알콩달콩 네일 뭐 예를 들면 로고도 굉장히 약간 고딕체의 그런 글씨체는 어울리지 않겠죠. 귀여운 로고, 귀여운 글씨체 이런 것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샵을 접을 때까지 그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나 마케팅을 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객을 지향하는 마인드로 했었을 때, 고객의 시각으로 봤었을 때, 내 샵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요? 내 샵은 고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자,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라고 고객이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간판에 땡땡 네일이라고 하면 여기가 네일샵이구나 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원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샵 이름이 였어요. 그 얘기만 딱 들었었을 때 그럼 미는 아름답게 해준다 혹은 미용 뷰티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그런 상상을 했죠. 그러나 고객이 쉽게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제가 고객이라고 생각할 때 쉽게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밑그림이라는 게 아름답게 해주는 것 중에서도 헤어도 있을 수 있고 스킨케어도 있을 수 있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원장님들이 밑그림하고 거기에 부제, 우리가 큰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부제가 무엇인지 같이 그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물론 브랜드가 확장을 하게 되면 밑그림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브랜드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네일만 하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서 뭐 속눈썹, 왁싱, 태닝 뭐 여러 가지 미와 관련되어져 있어서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의 법칙 뭐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만 지금 만약에 네일샵만 하는 경우에 밑글림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브랜드 확장성에서 지금 잠깐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느낌을 없지 않아 받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던킨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맨 처음에 스타벅스도 처음부터 브랜드 네임이 스타벅스는 아니었었어요. 뭐냐면 스타벅스 커피였었어요. 그런데 스타벅스 커피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굿즈 상품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뭐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텀블러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차들,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서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공간 마케팅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뺐죠.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로고만 지금 달고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던킨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던킨도 맨 처음엔 던킨 도넛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잘 기억을 되살려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봤었던 간판들은 던킨 도넛이었었어요. 그러면 누구나 고객들이 여기서 던킨 도넛 파는구나 라고 알지만 지금은 던킨 도넛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커피도 팔고 차도 팔는, 그래서 브랜드 내에서 메뉴들이 확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던킨 도넛에서 도넛을 빼버린 거죠. 왜? 도넛만 파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샵에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이덴티티와 관련해서 고객이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여기 고객들은 여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라고 정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컨셉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컨셉을 정하다 보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 메뉴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컨셉을 정하셔야 돼요.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비스 메뉴. 지속적인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네일샵 창업을 하기 때문에 내일이실 거예요. 그러면 확장 가능한 것들은 뭐지? 라고서 미리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브랜드 컨셉을 잡아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반디인하우스 같은 경우도 반디인하우스 하면 사실 잘 모르세요. 어떤 고객들은 예전에 있었던 반디앤루이스 서점 1로 판단하시는 고객들도 있고, 어떤 고객은 무슨 하우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하는 데지, 그냥 커피하우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반디인하우스라고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확장 가능한 고객 서비스 메뉴를 집어넣기 위해서 거기에 네일이라든가 거기에 토탈살롱이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말들을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감안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서비스 메뉴가 확장 가능한 메뉴로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컨셉을 정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른 것들이 발견이 돼요. 왜냐면 인테리어가 일단 달라져야 돼요. 인테리어가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서비스 메뉴 조닝에 따라서 인테리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서비스 메뉴를 어떻게 소화하고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귀여운 컨셉, 아니면 고품격 컨셉, 아니면 뭐 친환경 컨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컨셉들이 달라지면서 거기에 어떤 서비스 메뉴, 이제 뭐 귀엽게 고객들이 빨리빨리 와서 빨리빨리 회전율이 좀 좋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소셜 매장으로 주로 할 거야 라고 하면 고객이 스피드하게 해서 스피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서비스 메뉴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으로 나중에 더 확장 가능하게끔 만들 거. 이쪽 똑같은 한 면적에서 한쪽은 굉장히 패스트하게 움직이는데 한쪽에서는 고품격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서비스 메뉴도 무엇을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메뉴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인테리어 컨셉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 매장의 컬러가 뭐지? 핑크로 할까? 알콩달콩한 핑크로 할까? 아니면 친환경 브랜드니까 약간 초록색, 연두색, 파란색 이런 것들로 할까? 아니면 우리 샵은 조금 더 다운된 느낌으로 고객들이 오셔서 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약간 카키색이나 브라운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샵에 대한 컬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샵에 대한 메인 컬러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 메뉴를 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랜드 컨셉을 정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내 이름을 딴 뭐 경화 네일 뭐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경화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지? 라고 잘 판단하시고 그 정체성에 맞는 브랜드를 컨셉을 잡으시고 브랜드를 네이밍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마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브랜드에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드다 라는 그런 책도 있으시니까 한번 그거 추천해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다음번 시간에 세 번째 과정으로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날씨 추운데 건강하시고 알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